조선 왕조실록은 초대 국왕 태조 이성계부터 마지막 황제 순종에 이르기까지 왕실 안팎에서 일어난 역사적 사건과 사실을 기술한 사서입니다. 조선의 거의 모든 역사가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중엔 현실이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기괴한 내용도 다수 적혀 있습니다. 조선의 역사라 하면 한자투성이에 책에 쓰여진 고루한 이야기일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실제 기록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흥미롭다. 대표적인 예로 실록의 광해군 일기를 보면 궁궐에 귀신이 들어 왕이 귀신 쫓는 총잡이 부대, 즉 조선판 고스트버스터즈를 편성했다는 내용이 나온다. 또한 조선 팔도 깊은 산속부터 먼 바다까지 괴물이 출몰해 조사관을 파견하고 UFO가 강원도 여러 지역에서 동시 목격된 사례도 있었다. 이처럼 조선에는 호기심을 자극하는 미스터리한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했으며 이는 단순한 저작거리 풍문이 아닌 임금이 해결해야 할 국정 과제 중 하나였다. 1431년 5월 13일 함길도의 감사가 관내에서 벌어진 괴상한 일을 조정에 보고합니다. 한 남성이 심한 복통을 호소하며 며칠을 앓다가 죽었는데 사인을 밝히려 남성의 배를 열었더니 뱃속에서 또아리를 튼 뱀 3마리가 나왔다는 것이었죠. 남자의 가족들은 무녀가 저주를 내려서 뱀을 품은 채 죽은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세종은 한 번도 보지 못한 일이라며 사건의 처분을 고민합니다. 이어 1511년 5월 9일 신이 왕후를 모신 사당에 생김새는 개를 닮았으나 크기는 송아지만한 정체불명의 짐승이 출현합니다. 실록은 괴물이 하도 신출귀몰해 포획을 하지 못하였으며 이와 비슷한 짐승이 1527년, 1530년, 1532년에도 나타나 조정을 공포로 몰아넣었다고 적고 있습니다. 또 1515년 3월 18일엔 암탉이 수탉으로 변하는 변고가 일어나기도 했는데요. 암탉의 머리 위로 붉은 벼이 나고 며느리 발톱이 돋아나 외형이 완전히 수탉이 되었다는 것이었죠. 이런 기이한 현상은 중종시대에만 5차례나 보고됩니다. 기록된 미스터리 현상 중 가장 많은 사례는 UFO 목격담이었는데요. 인조 때 60건, 숙종 때 27건, 광해군 때 17건에 달하며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은 광해군 시기에 발생한 UFO 대소동이죠. 1609년 9월 22일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 사이 강원도 고성, 원주, 강릉, 춘천, 양양 5지역에서 기이한 비행물체가 목격됩니다. 당시 강원 감사로 있던 이영국의 보고서에는 목격자들의 생생한 증언이 담겨 있습니다. 해가 환하고 맑았는데 갑자기 어떤 물건이 하늘에 나타났습니다. 큰 호리병과 같은데 위는 뾰족하고 아래는 컸으며 하늘 한가운데서부터 북방을 향해 마치 추락하는 듯 떨어졌습니다. 크기는 석장에서 넉 장 정도였으며 색은 매우 붉었고 지나간 곳에는 흰 궤적이 남았습니다. 이것이 사라진 뒤 천둥 소리가 들렸는데 천지가 진동할 정도로 컸습니다. 강릉에서는 호리병, 고성에서는 햇무리, 원주에서는 붉은색 배, 춘천에서는 거대한 동이, 양양에서는 세숫대야 모양의 미확인 비행물체가 목격됩니다. 강원 감사 이영욱은 각 군부에서 비슷한 내용의 보고가 잇따르자 조사에 들어갔고 한 달 후 내용을 취합해 조정에 보고했죠. 비행체가 목격된 날 조선의 기상청에 해당하는 기관 관상감에서는 굉음을 내며 떨어지는 영두성이 관찰됐는데요. 일부 천문학자들은 당시 조선에서 목격된 UFO가 유성일 가능성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조선은 이미 유성과 별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관측 기술을 가지고 있었죠. 조선의 학자들은 새로 관측된 별은 객성, 꼬리가 있는 별은 해성, 꼬리가 없는 별은 폐성, 하늘에서 떨어지는 별똥별은 유성으로 정확히 구분했으며 이와 성질이 다른 미확인 비행체는 화강이라고 표기했습니다. 발달한 관측 기술을 보유하고 있던 조선에서 유성을 UFO로 오인해 잘못 기록했을 가능성은 낮다. 게다가 조선에서 별똥별은 일반 백성들도 대수롭지 않게 여길 만큼 자주 일어나는 현상으로 대대적인 조사를 거쳐 조정에 직접 보고를 올려야 할 만큼 호들갑을 떨 일이 아니었다. 이와 비슷한 UFO 동시 목격 사례는 숙종시대에도 보고되는데요. 1711년 5월 20일 저녁 경상도 김해, 양산, 칠원 등 6개 읍에서 항아리형 비행체가 동시 목격됩니다. 해시에 하늘이 순간 밝아지더니 상공에 한 물건이 나타났는데 위는 뾰족하고 아래는 둥근 항아리 모양이었으며 동쪽에서 서쪽으로 흘러갔다는 내용이죠. 분량은 짧지만 서로 다른 지역에서 같은 시간에 형상이 비슷한 비행체를 목격했다는 사실은
UFO 출현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조선에서 UFO가 최초로 목격된 해에 일본에서는 최초의 외계인 조우로 추정되는 사건이 벌어졌다는 건데요. 에도시대 후기에 쓰여진 수필집 하룻밤 이야기에는 시즈오카시 중심부에서 사람의 모습을 한 이상한 괴물이 목격되었다는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1609년 4월 4일 아침 순푸성 정원에 회색 고깃덩어리 같은 자가 나타났다. 형체는 어린아이 같은데 손은 있지만 손가락은 달려있지 않았다. 그것은 연신 손을 들어 하늘 위를 가리키며 무엇인가 호소했다. 성에는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머물고 있어 경계가 삼엄한데 그것이 어떻게 성에 숨어들었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다. 가신들은 황급히 그것을 성에서 쫓아냈다. 역사에 분명히 언급되어 있지만 자세한 내용은 생략된 미스터리한 사건들. 곽재식 작가는 저서인 괴물, 조선의 또 다른 풍경에서 바로 이런 역사의 공백들이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며 이로 인해 수많은 이야기가 새롭게 재탄생된다고 설명하는데요. 사실 괴물에 대한 원전 기록은 애초부터 그 내용을 상세하게 적지 않은 경우가 많다. 어느 지역에 어떻게 생긴 괴물이 나타났다. 한 줄 기록이 전부인 경우도 흔하다. 괴물의 생김새나 괴물로 인한 문제 상황 등의 세밀한 내용은 이야기를 읽는 사람이 상상하고 궁리하며 채워나가야 한다. 이렇게 당대에 유행했던 괴물 이야기를 언제 누가 기록으로 남겼는지 밝히고 또 어떤 사회상 속에서 탄생했는지를 따져보는 과정에서 기록된 것 이상의 더 많은 정황을 추측할 수 있다. 곽재식 작가는 옛 문헌에 기록된 괴물 출현, UFO 목격 등의 미스터리한 사건이 그 시대를 읽는 열쇠가 된다고 말합니다. 광해군 일기에서 왕이 귀신을 쫓기 위해 포수들을 선발했다는 대목도 역사적인 관점에서 들여다보면 더 많은 정황을 알 수 있다는 건데요. 당시 광해군은 자신 때문에 죽임을 당한 수많은 사람들이 원한을 품고 귀신이 되어 복수를 하러 올 것이라는 망상에 시달린 듯 보입니다. 조정 신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궁궐에서 귀신 쫓는 의식을 강행했던 이유도 이런 공포 때문이죠. 당시 편성된 귀신 쫓는 총잡이 부대는 광해군의 공포와 두려움으로 인해 탄생한 역사 비하인드였던 걸까요? 조선 왕조실록에 언급된 괴물 20종을 뽑아 시대상과 역사적 맥락을 읽어내려간 곽재식 작가의 괴물, 조선의 또 다른 풍경은 오디오북 윌라를 통해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전문 성우의 낭독, 상황에 맞는 각종 효과음과 배경음까지 더해져 타고난 이야기꾼과 밤새 이야기를 나누듯 그날의 조선을 만나보실 수 있죠.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윌라를 검색하여 다운로드 받고 쿠폰 등록에 기묘한 밤을 적어 넣으시면 윌라 오디오북 1개월 무료 및 3개월 50% 할인 쿠폰을 바로 등록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조선의 특정 시기마다 UFO와 괴물 목격담이 유행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뭄과 홍수를 몰고 오는 괴물 강철이가 등장했을 때 왕실 안팎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그 해답은 예나 지금이나 책 속에 있습니다. 기묘한 밤이었습니다.